예, 그쵸.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부연하자면은 그 아이디어가 만약에 있어도 그걸 실행을 안 하면은 사업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그 책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야후가 최초의 검색 사이트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되게 부지기수였다고. 하지만 그걸 먼저 했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 내는 거랑 사업도 하는 거랑은 또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특정 국가의 소속 브랜드로 세계 속에, 그러니까 특정 국가 소속 브랜드로 나가서 세계 속의 브랜드로서 우리가 더 될 수가 있다는 게 또 인터넷 특징인데, 그러니까 인터넷은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세계화시키기가 되게 편하다고요. 위에 시계 얘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시계가 상표가 파텍 필립이라는 회사 건데 이게 스위스에서 진짜 제일 좋은 시계 상표예요. 우리가 또 되게 잘 알고 있잖아요. 스위스 하면은 이제 시계. 만약에 인터넷으로, 예? 만약에,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아직 인터넷으로 확 되게 좀 크게 시계를 사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위스 회사, 스위스의 나라 소속으로 인터넷으로 시계를 파는 회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세계적인 그런 브랜딩을 하려고 그 목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되게 세계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되게 인정받는 브랜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스위스 하면 시계를 제일 유명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시계 장사를 한다. 한국에다 사이트를 만들까 스위스에다 사이트를 만들까. 한국에다 만들면 한국 시계다 이러면 괜히 차기도 싫잖아요. 있거든요. 네이버를 고장날 것 같고. 근데 스위스 사이트에서 만든 건 우리는 어차피 본사는 여기 있지만, 아니면 본사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스위스 친구한테 너 이거 회사 좀 만들어 해가지고, 그러면 시계를 여기서 배달을 하든 어디서 운송을 하든 스위스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그런 것들이 좋다. 사는 거 똑같거든요. 어디에 있느냐, 누구 옆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뭐 같이 세력을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 뭐 우리의 만약에 리더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뭐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머리만 좀 좋은 리더가 있고, 어떤 리더는 좀 머리는 부족하지만 모든 일들을 다 해놔가지고 여기저기 발이 걸쳐있고 여기저기 많은 힘이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이 사람은 당장 머리가 좋을 줄 몰라도 지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게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누구 이름을 붙여서 어떤 사람 옆에 있느냐, 또 어느 국가에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브랜드를 볼 때 어떤 이런 그리고 이런 뭐 애니콜이나 삼성이나 이런 브랜드를 생각하시지 말고 나를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그리고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만약에 브랜딩을 한다. 뭐 어디에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는 사람을 알려야 되잖아. 이제는 개인 기업 시대거든요. 1인 기업처럼 나를 알려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저기서 누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되게 잘하면은 내가 축구로 가면은 2등도 못하고 3등도 못할 것 같은데 쟤는 족구 안 하니까 난 족구로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나를 브랜딩하는 건 좀. 그리고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브랜딩 불변의 법칙에 되게 첫 마디에 나왔던 얘기랑 또 같이 연관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브랜딩에 성공하면 기업들이 자꾸 확장하더라고요. 괜히 예를 들어서 신발을 잘 만들어서 신발을 유명한 회사다 그러면은 무슨 전혀 상관이 없는 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다른 상표, 라면이나 뭐 다른 식품류로 갈 수도 있고 맥주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확장을 하더라고요. 삼성도 그렇게 많이 확장을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기업가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공한 그 시장의 그 규모를 늘린다든가 거기에 점유율을 오히려 높이는 데 노력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은 시장 점유율을 전부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이랑 같이 연결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라.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아스피린이라는 게 있어요. 아스피린이라는 두통약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 아스피린이 왜 망했냐면 그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약에 좋은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성분이 낸 그 두통약을 만들자. 그래서 아스피린이 없는 무슨 약으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놓은 거 동시에 어떻게 되냐, 확장을 시켰잖아요. 이 다른 성분이 있는 약으로. 아스피린이 없는 무슨 약을 광고를 내는 순간, 그럼 아스피린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아스피린 떨어지고. 얘는 왠지 짝퉁 같잖아. 진짜 그러면은 이거의 원조를 찾아보니까 타이레놀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타이레놀 사고 이것도 안 사서 결국 이 두 개가 다 망했거든.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딱 두 손에 뭘 들었는데 왠지 저 컵을 하나 더 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 더 들고 내가 세 개 들으니까 네 개도 들 수 있고 다섯 개도 들 수 있겠다 하면 어느 순간에 다 깨지잖아요. 차라리 컵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계속 이 한 손으로만 들게 하면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해가지고 비슷한 것도 이렇게 비슷한 컵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10개도 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완전 이건 더 이상 뭐 들기도 그렇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이 컵 들다가 이 컵 들다가 저 컵 들고 저 컵 들면 이렇게 쌓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깨지거든요. 여러 개를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그럼 여러 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각자 사장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회사를 다 분할시켜서 이 사람한테 총책임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회사를. 근데 그걸 한 회사에서 두세 개 하겠다 이러면 바로 망하죠. 예, 그래서 브랜드는 진짜 각자 한 개씩 딱딱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한 이야기죠. 정리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죠. 확장하지 말고 하나의 브랜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 법칙은 이게 기술이 분화가 돼서 나아간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트렌드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사업으로서 이제 성공하려면 제품을 그 목적에 충실하게 그 기능만 잘 담아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키아에서 만든 휴대폰인데요. 보면은 이게 리모컨도 되고요, 이게 컴퓨터도 되고요, 휴대폰도 돼요. 세 개가 다 되는데 잘 될 리가 없겠죠. 이게 되게 커요. 크기가 책에서 표현은 한 벽돌만 하다고, 무게도 그 정도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벽돌을 들고 통하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단 차라리 좀 작은 한 담배값만한 거, 그게 나을 거 아니에요, 휴대폰이.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당연히 물론 휴대폰이 작으면 좋은데도 커진 이유가 이제 컴퓨터에 키가 다 들어가려면 또 커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타협이 된다는 거예요, 타협. 그래서 어떤 기능을 다 통합해서 넣는 건 안 좋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얼핏 듣는 게 좋잖아요. 세 개가 다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막상 만들고 나면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 어떤 제품 이런 거 만들 때도 그 각자 기능에 충실하게, 휴대폰이면 어떻게 하면 통화 잘 되고 그 들고 다니기 편하고 이렇게 통하게 딱 적당한 크기로 만들 수 있고,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브랜딩이나 그 제품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터넷이 그 진화라는 생물학적 용어죠, 저게? 그 부분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 용어를 써서 만드는 그 말을 쓴 것 같은데요. 그게 특징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어떤 서비스들이 인터넷으로 가고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개 이제 책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제가 써놓은 건데요. 이제 그 광고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거의 갈 것이며, 그리고 택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주문 받고 인터넷으로 되게 여러 가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택배를 많이 찾겠죠, 당연히.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어디 가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택배 잘 될 거예요. 지금은 뭐 되게 여기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서비스도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좀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